여러분 대치동 학원가 한번 걸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일 때문에 혹은 지인과의 약속 때문에 대치동 학원가를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걸어가기도 하는데 수많은 학원 간판,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학원 간판이 수학, 과학, 놀랍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이과 계열의 공부를 강요하고 있는 쏠림 현상이 크다는 걸 학원의 간판으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형 학원부터 중소형 학원까지 수많은 수학, 과학 학원. 우리 아이들은 이과형 아이가 되어서 정말 이공계열로 달려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하나에 특화된 학문만으로는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스스로 만들어내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소년 인문학 수업이라는 1, 2권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에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첫 번째 대상은 중3, 그것도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마치고 고입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요. 중3 학생들은 이제부터 비판적 읽기를 끝내고 그 다음 종합적 읽기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예요. 종합적 읽기라는 건 다양한 사회 분야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역사, 인문, 지리, 많은 학문적 융합을 통해서 파악해내고 자기만의 가치관과 삶의 통찰력을 키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들, 고1, 고2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읽기를 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될 우리 중학교 3학년, 특히 기말고사를 끝내고 시간이 조금 넉넉한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 추천하는 친구들은 물론 고등학생들이에요. 이과, 문과, 계열에 상관없이 자신의 교양을 좀 더 한 수준 높이고 역사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예술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넓은 의미의 통찰을 키우고 싶은 우리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을 중학교 1, 2학년 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읽는다면 혼자서 읽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도를 하면서 읽고 부모님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그런 용도로 서포트 해주면서 읽히게 하시겠다면 괜찮지만 학생 혼자서 읽어야 된다면 저는 중3 기말고사 이후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 보시면 1권은 청소년 인문학 수업이라고 해서요. 역사, 예술, 문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2권은 청소년 인문학 수업, 사회, 과학, 경제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문학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아무래도 1번 파트를 조금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회, 과학, 경제는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배경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용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살짝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의 차례를 보시면요. 1강부터 10강까지 그 분야의 전문가 강사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정말 쉽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글을 따라서 줄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그 강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 분야의 지식의 업적이 고스란히 편안하게 나한테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강부터 10강까지 욕심내지 마시고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10강의 문장의 재발견 내지는 8강의 조선의 대중문화, 난 조선의 대중문화가 궁금해 하면 8강부터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 강의마다 1교시부터 5교시 주제를 세분화해놔서 1교시부터 따라 읽다 보면 조금씩 강사분이 가지고 있는 40년, 30년의 노하우가 그대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 예술, 문학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청소년 인문학 수업, 역사, 예술, 문학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에서 마지막 10강에 예술가의 삶을 영화로 다룬 그 파트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선택하고 있는 예술가의 삶, 그의 고뇌,
그리고 그의 작품을 동시에 다 설명을 해놓고 있어서 이게 영화야 아니면 그림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착각할 정도인데, 물론 감독이 생각하는 그 화가의 삶이고 그 화가의 삶 중에서도 여성과의 삶 또는 정치와의 삶, 전쟁과의 삶, 그래서 감독이 생각하는 화가의 삶의 포커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 한 문장 따라 읽어가다 보면 이 화가가 이런 삶을 살았어. 이 화가를 이런 관점에서 평가해 볼 수도 있네. 야, 이 영화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예술 영화구나 라는 굉장히 통합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이 책에서 1강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으면 피카소에 대해서, 그리고 고흐에 대해서, 모네에 대해서 다양한 화가들의 삶이 그 화가가 살아가는 사회적 맥락, 세계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투쟁하고 살아왔고 사랑했고 좌절했고 작품을 탄생시켰는지를 편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작업의 신 피카소는요, 영화 제목 자체는 서바이빙 피카소라는 영화고요. 1996년 미국에서 나온 영화입니다. 123분짜리 영화,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께서 피카소의 삶을 영화로 했는데요. 출연에 안소니 홉킨스, 출연에 이제 피카소 역할을 안소니 홉킨스가 있고요. 나타샤 맥켈혼이 프랑스와즈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재미있는 점은요, 서바이빙 피카소, 피카소로부터 살아남기. 저는 영화를 본 적은 없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 영화가 정말 포커스의 관점이 재미있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피카소 영화다 그러면 피카소가 주인공이고 피카소의 삶, 예술에 대해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피카소의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피카소의 사랑을 받고 버림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간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상당히 관점이 새롭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프랑스와즈 질로,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61년 피카소의 여인들이 맞아야 했던 불행한 최후가 그 힌트에 있다.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올가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다가 1961년 외롭게 사망했고, 노라 마르는 정신분열과 신경쇠약을 앓으면서 피카소의 주선으로 정신분석학자 라캉에게 상담을 받았다. 마리 테레즈는 피카소 사후 4년, 그를 만난 지 50년이 되던 날 스스로 목을 맸고, 제클린은 피카소 사후 1986년에 권총으로 자살했다. 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에바 구에를 고려해도 프랑스와즈 질로는 위대한 피카소의 곁을 미치거나 죽기 전에 스스로 떠난 유일한 여성이다 라고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직접 보면서 감동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 청소년 인문학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비평하는 전문가의 새로운 해석과 설명을 통해서 영화도 이해하고 피카소의 삶도 이해하고 여성의 삶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강의여서 저는 1권에서 9강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글쓰기의 연료가 되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역사, 예술, 문학, 장르를 넘나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쉬운 문장으로, 그러면서도 알고리즘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펼쳐가는 강의 하나하나가 읽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의 깊이를 깊고 넓고 그리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과학, 경제까지 토탈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 인문학 수업,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읽으면서 아시는 걸 좀 더 다지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한 번 더 확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올 가을은, 그리고 올 겨울은 이렇게 좀 두꺼운 느낌의 책이지만 1강, 1강, 10강, 또다시 10강, 20편의 강의를 통해서 교양을 한번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